세월호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여파가 크네요. 위증 유죄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등등. 근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청문회 때 조효옥 대위.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막 빗발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효옥 대위가 했던 거짓말. 그 안민석 의원이 지적한 조효옥의 7가지 거짓말로 우리가 그걸 대신 정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이래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실장은 조효옥 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을 한 거이고요. 네 번째는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한 점. 여섯 번째, 조 대위는 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 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더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일곱 번째는 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오전 청문회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상부에 이 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그때 증언 당시에 조효옥 대위를 밀착 감시 보좌 수행했던 이슬비가 있었죠. 이게 이제 이 대위예요. 이슬비. 그러니까 조효옥과 이슬비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조효옥은 위증죄고 이슬비를 캐내면 누가 어떤 명령을 국방부 차원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박근혜와 관련해서 어떤 명령을 어느 체계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비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숙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영내 호텔로 옮긴 게 뭐겠어요. 외부와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거죠. 그때 이슬비가 동행했던 것도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네. 다른 어떤 딴만 품지 못하게 일종의 감시 차원도 네. 있었을 거라고. 난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우선인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그런 증언을 하라고 그렇죠. 압력을 맞아요. 받았냐를 먼저 공개 고백하면 처벌해달라는 청구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문회 때 그 조효옥 대위의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겁먹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어떤 눈을 깜빡거리는 그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고 겁먹은 채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대답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조효옥 대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떤 소환을 한다든지 나머지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박근혜 7시간에 밝혀지면서 2시 15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효옥이 확실히 위증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외부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조효옥이.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죄를 벗어날 수 없고요. 위증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군인 신분이에요, 문제는. 그렇죠. 국방부가.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군형법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요. 군형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군검찰이에요. 국방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형법을 보면 이런 뭐 위증죄나 뭐 이런 시시한 죄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죄목에 대해서만 군형법에 나열이 돼 있는데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군형법에 없는 내용들은 일반 형법의 내용에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형법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위증죄와 관련된 그 법률로 군에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검찰이 공식적으로 검찰한테 이걸 이첩해주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과연 군이 이걸 철저하게 어느 선으로부터 내려오는지 이 내용들까지 다 밝혀낼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만 말하면 조효옥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선언을 해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조효옥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조효옥이 어떤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불어줌으로써 나중에 역사적인 선례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거나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효옥이 이제서라도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거짓말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잘못은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오전 청문회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상부에 이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그때 증언 당시에 조혁 대위를 밀착 감시 보좌 수행했던 이슬비가 있었죠. 이게 이제 이대위예요. 이슬비. 그러니까 조혁과 이슬비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조혁은 위증죄고 이슬비를 캐내면 누가 어떤 명령을 국방부 차원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박근혜와 관련해서 어떤 명령을 어느 체계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비가 그게 핵심이에요. 하숙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영내 호텔로 옮긴 게 뭐겠어요. 외부와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거죠. 그때 세월호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여파가 크네요. 위증 유죄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김기춘이나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등등. 근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청문회 때 조욕 대위.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에 대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막 빗발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욕 대위가 했던 거짓말. 그 안민석 의원이 지적한 조욕의 7가지 거짓말로 우리가 그걸 대신 정리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 이래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실장은 조혁 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을 한 거이고요. 네 번째는 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동기생을 만났다고 증언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의무실장은 태반 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한 점. 여섯 번째, 조 대위는 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 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더 있고 싶어 했다고 한 점. 일곱 번째는 귀국한 이후 빨리 어떤 소환을 한다든지 나머지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박근혜 7시간에 밝혀지면서 2시 15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혁이 확실히 위증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외부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조혁이.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죄를 벗어날 수 없고요. 위증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군인 신분이에요, 문제는. 그렇죠. 국방부가. 네,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군형법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요. 군형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군검찰이에요. 국방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형법을 보면 이런 뭐 위증죄나 뭐 이런 시시한 죄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죄목. 우리가 동행했던 것도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예. 다른 어떤 딴만 품지 못하게 일종의 감시 차원도 예. 있었을 거라고. 난 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우선인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그런 증언을 하라고 그렇죠. 압력을 맞아요. 받았냐를 먼저 공개 고백하면 처벌해달라는 청구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문회 때 그 조혁 대위의 모습은 정말 철저하게 겁먹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어떤 눈을 깜빡거리는 그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하고 겁먹은 채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대답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이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조혁 대위 같은 경우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